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하면서 차량용 반도체에서 두 회사 간 협력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참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용 반도체에는 APN 프로세서, 그리고 사람의 두뇌 격인 전자제어 장치 ECU라고 합니다. 각종 센서, 메모리, 이미지 센서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기술 변화로 기계장치에서 전자장치의 집약체로 바뀌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전장 시장의 성장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당장 AP 프로세서만 봐도 자율주행, 안전, 인포테인먼트 증가로 사용량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과 현대차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은 지난 2018년 차량용 반도체 브랜드인 엑시노스 오토, 이미지 센서 브랜드인 아이소셀 오토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9년 테슬라와 아우디에 엑시노스를 공급했습니다. 독일 인피니온으로부터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받고 있는 현대차는 2018년 차량용 반도체 설계 기업인 이스라엘의 오토독스에 투자를 하는 등 관련 기술 확보에 힘써왔습니다. 만약 삼성의 차량용 반도체가 현대차에 탑재될 수만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사업 확대를 가속화하는 계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화되면 고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만큼 메모리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중앙처리장치 CPU 연산을 도울 D램 탑재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모바일, 서버, PC에 이어서 차량용 D램이 주요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율주행이 가능하려면 카메라만 해도 몇십 대가 있어야 합니다. 차도 봐야 하고 도로 표지판, 차선, 그리고 차 간의 앞뒤 간격을 다 봐야 합니다. 앞뒤 차량과 통신해야 되고 기주국과도 통신을 해야 됩니다. 프로세서, CPU, GPU가 수십 개 들어가고 고용량 메모리도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율주행 시대에는 컴퓨터 덩어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장용 반도체는 제조 공정 난이도보다는 칩의 신뢰성을 더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칩은 그래서 완전 최신 공정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하지 않아도 되는 공정을 사용합니다. 메모리가 됐든 칩이 됐든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은 수명이 스마트폰처럼 2, 3년이 아닙니다. 한번 사면 10년도 좋게 탑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10년 정도 꾸준히 같은 공정으로 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정에서 칩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처음 칩을 제공할 때는 20나노 공정으로 납품했는데 갑자기 10나노 공정으로 칩을 만든다면 완전히 다른 칩이 될 수 있습니다. 차는 20나노 칩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칩이 10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칩으로 교체된다면 차에 문제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신 공정은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차에 들어가는 칩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성숙된 공정, 더 이상 레벨업이 필요 없는 공정에서 자동차 관련 칩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용 칩 자체가 장기간 동일 공정을 쓰는 만큼 칩의 가격 하락폭, 등락폭 같은 것은 기존 반도체보다 훨씬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칩의 신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지 센서를 통해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차량 환경은 한마디로 악조건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수도 있고 날이 엄청 더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악조건의 사용 환경 속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미 사이드 미러가 없는 차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차가 만약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센서도 신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삼성이 내놓은 엑시노스 오토 같은 칩의 경우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프로세서인데요. 엑시노스 오토는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현 단계에서 근시일 내 실현 가능성이 가장 있는 사업성이 있는 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삼성의 경우 지난 2018년 제품을 내놨으니까 업력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이듬해 아우디, 테슬라에 납품한 만큼 이미 제품을 내놓기 수년 전부터 부품사들과 함께 제품 개발을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차량 메이커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품회사와 거래해서 차량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전장용 반도체 시장은 40조 남짓인 시장입니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665억 달러, 80조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성장이 가파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성장
전망은 밝지만 아직 절대 강자는 없는 시장입니다. 제일 잘 나간다는 네덜란드 NXP가 12% 점유율로 1위고 그 뒤를 점유율 10% 정도인 독일 인피니온, 일본 르네사스 등이 2,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 업체가 상강으로 꼽히는데 점유율이 합쳐도 3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독일 보시 등도 있는데 점유율은 5에서 8% 수준입니다. 아직 절대 강자가 없고 성장 가능성은 크기 때문에 인수합병 시도가 잦은 반도체 분야 시장이 바로 이 전장시장입니다. 지난해에는 인피니온이 미국 사이프러스를 우여곡절 끝에 품에 안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퀄컴은 NXP를 인수하려다가 중국 정부가 반독점 심사에서 비토하는 바람에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 입장에서도 NXP 인수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반독점 심사 난관 등이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허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정부가 다른 나라 기업에 알토란 같은 자기 자국 기업을 넘겨주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데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 자체가 기술 전쟁 성격이 있어서 반도체 분야 메가딜 자체가 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도 전장 분야 강화를 위해서 M&A를 포함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루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그 삼성 SDI가 독일 보쉬와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협업한 것과 같은 사례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후발주자인 삼성으로서는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틀을 닦아온 기업과 손잡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삼성으로서는 지난 2016년 인수한 하만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카오디오는 그 전장의 핵심 분야입니다. 하만이 거래를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동향과 수요를 모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자체도 선제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장용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